네, 안녕하세요. 노랑연금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농지연금으로 활용하기 좋은 농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입찰 진행 중인데 이게 이제 1월 5일이기 때문에 이 영상이 나가는 그 시점일 것 같은데 이런 농지도 있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정도의 농지면 어느 정도의 자기 자본으로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농지는 지금 감정가 26%까지 떨어져 있어서 일단 뭐 가격적으로 너무 장점이 큰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가 농지연금에 해당이 되는지만 확인하면은 사실 이런 농지 하나 있으면 자기 자본이 거의 들지 않고 그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농지는 무조건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그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적긴 하지만 자기 자본도 적습니다. 그래서 평생 27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60세부터 자기 자본이 1,7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면은 한 3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한 6년 정도가 있으면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67세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 연금을 27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농지 하나로 끝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더 큰 농지, 이런 비슷한 농지들을 많이 많이 모아가면은 충분히 자기 자본 적게 하면서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농지연금과 퇴직연금으로 평생 500만 원 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교직원연금이나 이런 연금에 비해서, 주택연금에 비해서 이 농지연금과 퇴직연금을 잘만 준비를 하고 운용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많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농지연금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거의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부터 수익 또는 내가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게 평생 동안 동일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기회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낙찰가율이 낮다라는 데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한 80% 정도가 될 건데, 농지 같은 경우에는 잘만 고르면 20%대, 30%대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저희 회원님들은 30% 초반에서 낙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7년에서 8년 정도 자기 자본을 연금을 받으면 자기 자본을 회수하고 68세 이후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 그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최대의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농지연금은 이제 어떤 흐름으로 준비를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경매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이유를 잘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농지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일반 매매로 내가 사가지고 가지고 있어서 농지연금으로 활용하면은 그거는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이용해서 낮게 매입을 할 수 있어야 분명히 장점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최대 장점은 뭐냐면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생 동안 일정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운용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미국 ETF라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가장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55세 때 퇴직금을 받는데 절대로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말고 연금 형태로 받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을 10년 안에 내가 연금으로 받는다라고 해본다면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10% 이상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률이 10% 이상이라면 그 수익금만으로도 그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원금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55세 때
3억 원 정도의 여기서는 5억이지만 5억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5억 원 정도의 퇴직연금을 모아놨다. 근데 이거를 10년 동안 나눠서 내가 연금 형태로 받겠다라고 하면은 1년에 5억 5천만 원이 되겠고 한 달에 뭐 450만 원 정도 되겠죠. 자,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이 ETF의 수익률이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원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수령할 수 있다라는 최대 장점이 있는 거고, 이 그래프는 미국 나스닥 100이라고 하는 미국 ETF의 가장 대표적인 수익률을 나타내는 건데, ETF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건데, 평균적인 수익률이 18.6%입니다. 과거 한 1990년도부터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평균 수익률이 18.6%나 되기 때문에 충분히 원금이 고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원금이 늘어나는 형태로 나의 자산을 불릴 수가 있고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잘 준비를 해도 평생 동안 월 500 이상은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 농지연금의 핵심은 자격 조건을 빨리 갖추는 거 이거고, 그 다음에 농지를 싸게, 경매를 이용해서 싸게 매입을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되겠고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실수하고 있는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고 원리금 보장 형태로 수익률이 낮은 그런 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바꿀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노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농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농지이고 지금 감정가가 1억인데 27%까지 떨어져서 26.2%까지 떨어져서 2,700만 원에 나와 있는 농지고요. 우리가 보통 최저가의 그러니까 그 낙찰가의 80%가 대출이 나오고 20%는 자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이 1억의 농지를 보유할 수 있을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80% 낙찰가의 80%에 대한 이자는 내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농지는 뭐 대출이 나올 수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70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면적이 작은 게 아닌데, 사실 그 감정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그 최저가 또는 낙찰가와 이 농지를 이용한 연금도 좀 작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특별히 문제는 없는 그런 농지이고, 특히 공시지가가 지금 6,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6,700인데 최저가가 2,7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가격적으로 너무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농지연금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감정가 대비해서 싸게 농지를 받는 겁니다. 만약에 감정가와 유사하게 또는 뭐 낮더라도 한 감정가의 90%, 80%로 낙찰을 받아서 또는 매입을 해서 농지연금에 던지겠다? 그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감정가와 차이를 어느 정도 크게 하느냐 이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농지는 매우 좋은 농지입니다. 자, 아까 제가 27%로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 다음에 5년 동안에 5년 동안 자본은 어느 정도 드는지, 그 다음에 연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지금 그 5년, 그러니까 1억이지만 감정가가 1억이지만 보통 법원 감정가는 일반적인 감정가의 5에서 10% 정도는 높기 때문에 법원 감정가의 90%를 일반적인 감정가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9,300만 원이 정상적인 감정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6,700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9,600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그 보수적인 그런 감정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년 후에 감정가는 1억 1,300 정도가 될 것 같고요. 5년 후에 농지연금의 담보가치는 감정가의 90%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한 1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대출도 있고 자기 자본도 들어야 되고 이자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 합친 거에
85%, 그러니까 대출의 15%는 농지연금 신청할 때 있어도 되기 때문에 85%를 곱해서 5년 동안의 총 자본은 1,7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아까 1억 정도의 담보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담보 가치에서도 15%를 빼야 되겠죠. 자, 그 뺀 금액 한 8,5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 금액을 종신정액형과 전후후박형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종신정액형은 27만 원, 그다음에 전후후박형은 앞에 10년은 33만 원, 그 다음에 뒤에는 한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온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종신정액형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27만 원을 60세부터 평생 받을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700만 원의 자기 자본이 있었을 때 27만 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6년 정도 있으면은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67세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 2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라든가 아니면 주택연금에서 27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약 한 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1,700만 원 든다 그랬죠.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도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것만큼 좋은 제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농지가 어떤 농지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매에 나와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농지가 농지연금에 신청이 가능한지, 농사는 잘 지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잘 체크해야 됩니다. 농사 짓기 어려운 농지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묘가 있는 농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저는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농지를 싸게 매입을 한다고 해서 장점이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지연금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아무 문제가 없어도 또는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낙찰가율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 점만 활용을 해도 농지연금을 준비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특수 물건들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각 물건 현황에서 환경, 위치, 주변 환경 이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농작물을 경작 중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묵전 상태라고 되어 있는 애요. 그래서 과제가 하나 보입니다. 전으로 이용 중인데 묵전 상태다. 그러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축으로 약 3m 비포장 도로와 접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는 있고 3m이기 때문에 충분히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가 누구의 것인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디스코를 통해서 이 농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땅 모양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농사를 잘만 지을 수 있다면 농지연금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주변에 마을 전형적인 어떤 농경지대이지만 보이는 게 어떤 공장들이 보입니다. 농장도 보이고 공장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의 발전 상황에 따라서 공시지가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농지는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농지인데 지금 먼저 찾아야 될 게 진입로 부분 찾아야 됩니다. 자, 진입로는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진입로인데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자, 보면은 도로 국유지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의 진입로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이 농지의 로드뷰를 잠깐 보게 되면은 이거는 좀 촬영이 안 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임장에서 분명히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만약에 지적도를 빼고 위성 사진을 보게 됐을 경우에 분명히
농사를 그 밑에 있는 농지, 그 위에 있는 농지에 비해서 무언가 농사를 잘 짓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의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 이곳에서 충분히 경계를 명확히 하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평탄화 작업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포크레인 불러서 하루 정도,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루 정도 빌리는데 한 7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한 140만 원, 150만 원을 들여서 농지를 탄탄하게 만들고 여기에 주변 사람들과 잘 협력해서 농작물을 심을 수 있고 만들 수가 있다면 충분히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묵전 상태에서의 농지의 가치가 아까 그 1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농지를 잘 농사 짓는 땅으로 잘 만들 수가 있고 경계를 잘 만들었다면 이 농지의 가치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농지의 토지 정보를 보게 되면은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로 한 면 가로 열고 불이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데 전혀 문제 없고요. 소유 구분도 공유인수가 없는 단독 소유의 농지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보게 되면은 생산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배술 시설 설치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자, 개별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은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공시지가는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2000년대부터 꾸준하게 전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농지로 보이고, 이제 29,000원으로 나와 있고 제곱미터당 29,000원이고 10년 전에 15년에 22,000원이니까 그 사이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를 그 농지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이런 농지는 그 돈의 가치와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제가 한 가지 분명히 있는 농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27%까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최저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농지는 매입을 해서 충분히 평탄화 작업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볼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이 토지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좋은 농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한번 무엇을 더 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